루피와 보니는 거대한 상어의 추적을 피해서 에그헤드 섬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샤워를 하며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는 루피에게 자신을 아냐고 물어봤으나 루피는 누군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참고로 이 둘은 과거 샤봉디 제도에서 본 적이 있으며 함께 최악의 세대로 묶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는 루피가 자신을 모르자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어찌됐든 구해준 건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루피는 신경쓰지마 보기 라고 말했고 보니는 자신의 이름을 보니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루피가 찬물을 들고 아 차거 라고 말하자 보니는 매우 실망하며 2단계 사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니는 루피에게 숲에서 있는 백발의 모습은 뭐냐고 물었고 루피는 자신이 자유로워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흑도요루는 세계 최강의 검사 미우크가 사용하는 검입니다. 흑도요루는 원피스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최상 명검이며 현재까지 슈스이와 함께 유일한 영구 흑도입니다. 또한 세계 최강의 검사라고 불리는 인물이 사용하는 검이기에 흑도요루는 의미가 뜻깊은 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우크는 어중이 떠중이가 덤벼들어봤자 흑도요루를 사용조차 해주지 않으며 자신이 생각할 때 일정 수준에 도달한 강자에게만 흑도요루를 사용하여 검사로서 예우를 갖추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에 과거 이스트블루에서 조로와 미우크가 만났을 때 미우크는 조로를 매우 작은 칼로 양악하며 흑도요루를 꺼내들지조차 않았지만 조로가 무력은 약할지라도 검사로서 마음가짐이 훌륭함을 파악한 이후 나도 세계 최강의 흑도로 널 상대해주겠다 라고 말하며 흑도요루를 꺼내드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흑도요루는 단순한 검들과는 다르게 중화 처치, 밸런스 등 여러가지 효과가 있는 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흑도요루를 사용하는 미우크 역시 세계 최강의 검사라고 불리는 인물이며 검술만큼의 샹크스보다도 우위라고 불리는 인물이기에 미우크가 흑도요루를 사용하기에 흑도요루의 성능이 더 돋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보가 이끄는 혁명군이 성지 마리조아를 급습하며 현룡인에게 노예로 잡혀있던 쿠마를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혁명군으로 무사 귀환을 했으나 쿠마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곧바로 마리조아로 다시 돌격하였고 쿠마는 성지 마리조아를 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조아에는 비상이 걸리게 되었고 마리조아에 주둔 중이던 병사들이 쿠마를 막아서려 했으나 일반적인 병사들이 전 칠무의 출신의 강자 쿠마를 막아서기란 무리였고 쿠마는 기어코 레드라인을 기어올라 성지 마리조아에 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찰룡인들은 다급해하며 결국 올라왔어. 무정도의 쿠마가 올라왔다. 병사놈들 녀석을 멈춰라이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쿠마에게 쇠사슬을 감으며 쿠마를 막아서려 했으나 쿠마는 괴물같은 힘을 선보이며 이를 뚫어냈고 병사들은 막을 수가 없어 어디론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쿠마가 성지 마리조아를 습격하여 누군가를 해하려 하기보다는 어딘가로 향하려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쿠마는 사실상 의식이 없으며 정신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에 쿠마가 어디론가 향하려 하는 이유는 자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 트리거가 발동된 상태라고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마는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우르스스 쇼크를 사용하여 자신을 막아서는 병사들 전원을 모조리 제압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폭군 습격 사건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베가펑크는 하구알이 오하라의 문헌을 옮기고 있던 것을 보고 있었고 드래곤이 나타나 오랜만이군 베가펑크 여전히 눈에 확 띄는 대가리군 한눈에 알아봤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가펑크는 너는 드래곤? 어째서 네 녀석이 여기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드래곤은 자신은 클로버 박사를 추모하기 위하여 왔다고 말하였고 베가펑크도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저 거인족들이 신경쓰이나 도적 같은 게 아니야 조사는 해뒀다. 엘바프에서 찾아온 모양이다만 저들은 이 문헌의 가치를 알고 있다. 오하라가 목숨을 걸고 남긴 재산을 이대로 역사에서 지워지도록 하지 않겠어 라고 말합니다. 또한 너희들 세계정부가 눈치채고 파기하는 꼴이 되지 않아 다행이군. 듣고선 어이가 없었다. 네 녀석이 드디어 정부가 키우는 개가 되었다니 우리 자용군의 권유는 걷어찼는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베가펑크는 헛소리 마라. 너희같이 가난한 군대에서 내가 뭘 하라는 거냐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알았다. 변함없이 솔직해 빠진 녀석이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세계정부의 입장에서는 오하라를 공격하는 게 불가피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그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말하며 자신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드래곤이 말한 이 군대는 훗날의 혁명군이 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지켜봐라 베가펑크 내가 세상을 바꿔주겠다. 클로버의 죽음과 오하라의 의지를 헛되게 하지 않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 드래곤은 곧바로 이완코브 쿠마와 함께 혁명군을 창설했다고 밝혀집니다.
원피스 1083화의 표지 연재에는 도플라밍고가 등장했습니다. 도플라밍고는 나무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병아리 한 마리를 자신의 털옷을 사용하여 구해준 것으로 보이며, 병아리가 나무에서 떨어지며 머리에 혹이 생기자 꽤나 걱정하는 표정을 지으며 병아리에게 반창고를 붙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도플라밍고가 의외로 상냥한 부분이 있자 꽤나 놀랐으며 오랜만에 등장한 도플라밍고를 보고 반갑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크로코다일이 표지 연재에서 강아지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것으로 오랜만에 등장한 이후 크로스 길드에 합류하며 비중이 커진 사례가 있기에 도플라밍고가 새를 돌봐주는 표지 연재 역시 도플라밍고 재등장을 암시하는 표지 연재라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도플라밍고가 루피에게 패배하며 임펠다운에 수감되어 있기에 재등장할 타이밍이 녹록치는 않으나, 도플라밍고는 존재만으로 세상을 뒤흔들 마리조아의 국보를 알고 있는 인물이기에 이 떡밥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언젠가는 재등장해야만 합니다. 또한 과거 로저의 처형식을 지켜본 5명의 호걸들이 크로스 길드에 합류한다는 떡밥이 있으며, 공교롭게도 버기가 해적왕 레이스에 공식적으로 참전하며 크로스 길드도 전력 보강이 시급해진 상태이기에 도플라밍고가 재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모종의 이유로 임펠다운에서 탈옥한 도플라밍고가 크로스 길드에 합류할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루피는 이스트블루에서 표류하던 도중 오렌지 마을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버기를 만나 버기와 전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기는 이제껏 적과는 다르게 루피를 몰아붙였고 빌런 중 최초로 루피의 밀짚모자를 훼손해버립니다. 그리고 버기가 훼손한 밀짚모자는 해적왕 로저의 유품이었기에 버기는 자신의 양아버지나 다름없는 로저의 모자를 훼손해버린 불효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조로에게 검사의 수치를 주기도 하며 생화괴로 밀짚모자 일당을 몰아붙이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버기와 루피의 대결이 한창일 때 나미는 루피와 버기가 싸우는 도중 버기의 보물을 훔쳐서 달아나버렸고, 분노한 버기는 오로지 나미만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버기는 나미를 쫓는다고 루피를 신경쓰지 못하였고 결국 밀짚모자 일당에게 굴욕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로가 캐버디를 꺾으며 버기의 적단은 사실상 전멸하게 되었고, 버기는 루피에게 복수를 하기 위하여 루피를 따라 위대한 항로로 떠나고자 합니다. 초대 기철은 아직 사용자가 밝혀지지 않은 검이며 작중에서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검은 오로성 중 한 명인 나스주로의 검으로 추정되는데요. 그 이유는 나스주로 정도 되는 인물이라면 평범한 검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오로성도 무력이 존재한다면 나스주로가 검사일 것이며 당연히 명검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과 나스주로의 검이 타 귀철과 외형이 비슷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황상 초대 기철은 나스주로가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귀철 1파가 만들어낸 타 귀철만 하더라도 수준급의 성능을 자랑하는데, 초대 귀철은 타 귀철과는 격이 다르다는 묘사도 존재하며 초대 귀철은 최상 명검으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하면 초대 귀철 역시 흑도 요류의 버금가는 사기적인 검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귀철은 많은 원혼을 먹고 강해진다는 특성이 있는데, 정황상 나스주로는 그 어떠한 검사보다 오랜 삶을 살았을 것이며 오로성이라는 위치를 감안하면 많은 원혼을 먹일 수도 있었을 것이기에, 만약 나스주로의 검이 초대 기철이 맞다면 초대 기철은 매우 사기적인 성능을 자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니샤는 과거 800년 전 이상부터 존재하던 고대 코끼리로 매우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캐릭터입니다. 지니샤는 1000년 이상을 살아온 밍크족의 살아있는 조상이며 키가 35km나 되는 말도 안 되는 크기를 자랑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지니샤는 별다른 기술 없이 자신의 코만 휘둘러버려도 섬이나 함선 하나가 개박살나며 사왕 최고 간부 제객에 치명상을 입힐 만한 위력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제개 함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맞고도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지니샤는 과거 어떠한 죄를 저질러 평생 걸어다녀야 하는 벌을 받았으며 이 벌을 내린 인물이 아직 누구인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니샤는 과거 800년 전 원피스를 남긴 전설의 해적 조이보이의 동료인 인물이기도 한데요. 모모노스케는 야마토에게 지금 지니샤가 오고 있어, 과거 도시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조이보이의 동료라고 들었소 라고 말하며 지니샤가 조이보이의 동료이며 공백의 100년 시절부터 살아온 인물이라고 말하였습니다.